부동산 경매. 보다 보면 딱 봐도 골치 아파 보이는 물건들이 있죠.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칩니다. 근데 말이죠. 바로 거기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바로 그 경매의 숨은 보석,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법정지상권.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죠? 이거 진짜 피해야 할 함정일까요? 아니면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숨겨진 기회일까요? 오늘 이 복잡한 개념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서요. 이 두려움을 아주 강력한 나만의 무기로 바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로 이 법정지상권이 도대체 왜 경매에 숨겨진 암초라고 불리는지 그 정체부터 한번 알아보죠. 이게 뭔지 알아야 우리가 뭘 하든 할 거 아니겠어요? 자, 법정지상권.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. 내가 경매로 땅을 샀는데 어라? 그 위에 다른 사람 건물이 떡하니 서 있네? 근데 내 맘대로 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. 왜? 그 건물이 법적으로 나 여기 계속 서 있을 권리가 있어 하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. 이게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. 아주 강력한 권리예요. 이게 왜 있냐면 생각해보세요. 땅 주인 바뀌었다고 멀쩡한 건물을 다 부숴버리면 그게 얼마나 낭비겠어요. 그렇죠. 그걸 막으려고 법으로 딱 정해놓은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. 이 법정지상권이 실제 경매에서 얼마나 골치 아픈 퍼즐이 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케이스를 하나 뜯어보죠. 자, 여기 땅이 하나 있습니다. 이 땅은 A라는 사람이 혼자 가지고 있어요. 아주 심플하죠?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. 이 땅 위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은 땅 주인인 A 혼자께 아니라 B라는 다른 사람과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이제 진짜 핵심 질문 나갑니다. A가 돈이 필요해서 땅에만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어요. 그래서 결국 땅만 경매에 나온 거죠. 여러분이 이 땅을 샀습니다. 그럼 저 건물, 저 공동소유 건물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이 정말 애매하고 골치 아픈 문제가 결국 어디까지 갔겠어요? 네, 맞습니다. 대법원까지 갔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나온 판결 하나가 이 분야의 투자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내 땅 위에 똑하니 버티고 있는 저 건물 철거할 수 있을까요? 아니, 철거해야만 내가 이 땅으로 뭘 하든 할 텐데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? 대법원의 대답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깼습니다. 결론은 이거였어요. 법정지상권 성립한다. 꽝꽝꽝 끝났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? 한마디로 건물 못 부순다. 이겁니다. 건물은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. 아니, 잠깐만요. 왜죠? 도대체 왜 이런 결론이 나온 걸까요? 바로 이 왜를 이해하는 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열쇠를 쥐는 것과 같습니다. 대법원의 그 논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땅이랑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주인이 달라져야 하거든요. 핵심은 바로 이 같은 사람 소유라는 조건을 대법원이 어떻게 봤냐는 거예요. 보통 생각하면 같은 사람이니까 100%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? 이게 좁은 해석이에요. 근데 대법원은 그렇게 안 봤어요. 넓은 해석을 한 거죠. 야, 땅 주인이 건물 지분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그것도 같은 사람이 소유한 걸로 쳐줘야지 라고 본 겁니다. 바로 이 해석 하나가 모든 걸 바꾼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거죠. 아니, 왜 그렇게 넓게 해석했을까요? 여기에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. 첫째, 땅 주인 A. 당신 어차피 B랑 같이 건물 지어서 갖고 있었잖아. 그럼 당신 땅을 건물이 쓰는 거 이미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? 이겁니다. 둘째, 아무 잘못도 없는 다른 건물 주인 B의 권리도 보호해줘야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쩡한 건물을 부수는 건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손해다. 이런 경제적인 관점까지 다 고려한 아주 스마트한 판결이었던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아니, 그래서 건물도 못 부수는데 그 땅 사서 뭐 하라고? 어떻게 돈을 벌어? 맞습니다.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. 걱정 마세요.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투자자를 위한 실전 전략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자,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가치 분석. 일단 건물은 절대 못 부순다는 걸 현실로 받아들이세요.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땅의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 냉정하게 계산하는 겁니다. 둘째, 수익 창출. 이제부터 여러분은 땅 주인, 즉 건물주들의 집주인이나 마찬가지예요.
건물 소유주들한테 내 땅 쓰고 있으니 사용료 내세요 하고 당당하게 지료를 청구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여러분의 월세, 즉 꿀준한 현금 흐름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출구 계획. 만약에 건물주들이 지료를 안 낸다. 그럼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. 이걸 근거로 아예 그 건물 자체를 경매에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. 대박이죠? 그러면 지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냐?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. 보통 법원에서 정해주는데 토지 감정가의 연 2%에서 많게는 7%까지도 나옵니다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투자를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숫자입니다. 그리고 이게 진짜 강력한 카드인데요. 만약 건물주가 배째라면서 지료를 2년치 이상 안 내잖아요. 그럼 여러분은 법원에 가서 저 사람들 땅 쓸 권리 없애주세요 하고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어요.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협상 카드이자 최종적인 출구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. 자,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? 우리가 처음엔 위험한 암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기회의 땅으로 바뀌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관점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. 아, 저 건물 때문에 땅을 못 쓰네가 아니라 아하, 저 건물 덕분에 내가 매달 돈을 벌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죠. 철거할 수 없는 건물이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나중에는 더 큰 기회를 가져다줄 전략적인 지렛대가 되는 겁니다. 문제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었던 거죠. 보세요. 이렇게 남들이 다 어렵다고 위험하다고 피하는 곳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지식이라는 무기만 있다면 말이죠. 자,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시장의 어떤 숨은 암초를 여러분만의 보물섬으로 만들어 보시겠습니까?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죠. 지금까지 법정지상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